분들한테 은퇴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융 상품, 그다음에 저도 있고 이제 오신 분들이 연배가 있으시니까 이제 은퇴 준비, 그러니까 실생활의 금융으로서 우리 루민트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게 좀 꼭 쳐서 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뭐 사진 찍으셔도 되고. 저 소개를 드리면 일단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에 유튜브를 열어서 유튜브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쳐보세요. 신승식이라고. 영상이 몇 개 나옵니다. 제 채널이 있진 않고요. 혹시 3프로TV 아세요? 금융 채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패널로 많이 나갑니다. 나와서 이제 주로 이런 얘기, 국민연금, 그 다음에 혹시 ETF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주식도 혹시 하시나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주로 강의를 많이 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서울대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원래 외국계 금융회사에 쭉 있으면서 은퇴 설계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암호화폐를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업비트 출범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왜냐면 저는 차트 분석해서 막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이더리움을 16만 원에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제가 돈을 벌었는데 계속 매매를 하는 바람에, 근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암호화폐의 역사는 많이 겪어서 알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도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되게 많이 참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쵸? 근데 혹시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면 전달하고 싶은데 그분이 솔직히 워렌 버핏도 지금 비트코인 뭐 못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그 비트코인 그거 투기 아니냐? 그거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거 뭐 디지털 코드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2017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기자회견할 때 비트코인이 투기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바람에 지하철에서 파란색 업비트 앱을 거래하면 약간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1억 7천을 막 돌파하는 이 와중에도 국내에 거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조용해요. 그쵸? 옛날에 비트코인이 3천만 원 돌파할 때는 막 난리치더니 1억을 넘었는데도 의외로 조용해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트코인은 일부 좀 몰지각한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 투기, 이런 인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말도 좋아요. 뭐 비트코인의 역사도 저는 이제 그거를 철저히 금융상품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 혹시 주식 거래 하시는 분 계시구나. 혹시 이런 차트 본 적 있으세요? 예,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봉 차트. 우리나라는 상승을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예, 보기 드물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은 반대입니다. 하락이 빨간색이고 녹색이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얘기면 이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해서 이만큼 올랐죠. 그러면 상승이에요. 녹색. 이걸 양봉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얘는 시작해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음봉이라고 그래요. 그죠? 얘는 월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 봉 하나가 월간의 거래 기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 차트가 일부는 차트 분석을 막 이렇게 약간 꼼수로 하는데, 금융상품을 거래하실 때 나중에 루민트도 그렇고 차트를 막 팔 필요는 없는데 차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자, 얘는 뭐냐면 한 달에 우리 경제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돼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둘이 시장에서 만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새벽에 막 경매하죠. 그죠? 치열하게 주고받는 거예요. 100원, 101원, 102원.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에 가격이 결정되죠. 그죠? 그 수없는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사고자 하고 팔고자 하는 그 수많은 치열한 싸움의 흔적이에요. 이 차트는. 그거를 한 달 단위로 한 땀 한 땀 모아놓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거래도 통정 매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제가 루민트를 100원에 던질 테니 100원에 사세요. 이렇게 약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데 거래가 된 것처럼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자, 이 차트를 보세요. 비트코인이 언제 생겼죠? 2009년이죠. 사토시가 만들었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차트는 2012년부터밖에 안 나왔어요. 자, 2012년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이게 몇 년 차트예요? 13년 차트예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통정 매매를 13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금융상품을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는 이건 이미 검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뭐 엄청난 역사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 그림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크게 큰 두 가지 역사를 겪습니다. 2021년에 선물 ETF가 출시돼요. 여기서 ETF를 제가 아냐고 여쭤봤는데 혹시 ETF는 뭐냐면 펀드 아시죠? 펀드.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직접 사면 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10,000원씩 모아서 저에게 내면 돈이 많이 모이니까 제가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주식이나 살 수 있죠. 그래서 기금, 그 펀드를 펀드 매니저인 제가 대신하는 게 펀드입니다. 그렇죠? ETF는 뭐냐면 펀드가 다 좋은데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주식이 좀 떨어졌죠. 그죠? 주식이 재밌는 게 올라갈 때는 더디게 안 돼요.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국내 펀드는 2일, 그나마 짧고요. 미국 펀드는 5일에서 7일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3만 원 샀는데 37,000원을 찍었어요. 7,000원 벌었어. 그래서 만족해서 난 여기에 만족해야지 하고 팔자라고 내놨는데 오늘 가격이 37,000원인데 하루에 2,000원씩 떨어져요. 35,000원, 33,000원. 그러면 나는 37,000원에 사인을 냈는데 실제로는 33,000원에 팔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 펀드는 5일 뒤면 내 본전보다 마이너스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없죠. 즉 실시간 매매가 안 된다는 게 펀드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팔아버려야 돼요. 그죠? 번거롭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그러면 펀드가 뭐냐면 한자로 집합투자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에서 돈을 모은 기구예요. 그죠? 조합이란 말이에요. 우리 재단처럼. 그러면 얘를 페이퍼 컴퍼니로 회사로 만들어라. 펀드를. 회사를 만든 다음에 걔를 상장시키고 주식을 발행해라. 그러면 그 주식을 사면 펀드를 가입한 거하고 똑같지 않냐? 무슨 말이냐?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게 ETF입니다. 상장된 펀드.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ETF를. 그러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가 있어요. 타이거는 미래에셋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를 지금 거래되죠. 거래되는 시간에 사요. 그럼 한 주에 2만 원 얼마인데 그걸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S&P 500에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거래하게 되는 거죠. 엄청 편하죠. 오늘 떨어지면 바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펀드는 다 ETF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다 바뀌고 있죠. 요즘 다 ETF 많이 거래하시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하는 건데, 근데 2021년에 뭐가 나왔냐면 비트코인 현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선물. 근데 이게 돼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작년입니다. 2024년에 드디어 비트코인, 실제 비트코인을 다루는 현물 ETF가 출시됩니다. 이 ETF를 출시한 회사가 어디죠? 블랙록이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블랙록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2024년 작년 1월에 출시를 해보세요.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운용하는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13조 달러예요. 1경. 미래에셋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증권사입니다. 미래에셋이 운용하는 자산이 얼마? 450조. 미래에셋 회사 4개를 사고 남아요. 그런 회사가 비트코인 ETF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돈으로 실제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죠. 그러면 얘네가 간단히 해보세요. 이때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가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여기죠. 그러면
얘네가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이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온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겠죠. 따라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뒤로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하락하지를 잘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완벽히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현재 ETF가 만들어진 암호화폐는 딱 두 개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또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리플. 그죠? 앞으로 ETF가 된 암호화폐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럼 ETF가 된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면 돼요. 없어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IBIT가 ETF 이름이에요. 저 iShares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7.2%를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일경을 운용하는 회사예요. 얘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어요. 만약에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이 허구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나 일말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품이라면 굳이 이딴 걸 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얘네가 할 게 되게 많은데. 그쵸? 그 저걸 출시했다는 건 뭐예요? 검증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일경이라는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며칠 밤을, 몇 년 밤을 고민해서 야 됐다. 얘는 안 없어진다. 라고 출시한 거를 그냥 믿고 하면 되지. 경제학 전공 안 한 사람이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맨날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등에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를 믿는 건 마치 그거는 나에게 말기암이라고 선고한 의사를 못 믿어서 내가 다시 의대를 또 공부한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미 제도권으로 완벽히 들어와서 안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끔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죠. 그쵸?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금도 ETF가 있다는 거 아세요? 최근에 금이 엄청 올랐죠. 자, 금을 사는 방법이 종로 금은방에서 금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요. 부가세 내야 돼요. 집에 보관해야 되고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잘 못 팔아요. 그죠? 금두꺼비 팔아보세요. 돈 잘 못 받아요. 그죠? 제일 좋은 게 금 ETF가 있어요. 그 뭐냐면 금을 펀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금 ETF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GAD라는 게 미국의 가장 큰 금 ETF예요. 2005년 ETF 출시 때보다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렁거리기만 하지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죠? 한번 ETF가 되면 지금 뭐예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왜? 이걸 만든 금융회사가 절대 자기 원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걔네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 금융상품이 ETF가 되면 상당히 안전해지는 거예요. ETF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마땅한테 야, 비트코인이 ETF가 됐잖아.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어. 사실 이거로 논란이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비트코인은 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블록체인이 상징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예요. 블록체인은 좋다. 좋은 기술이다. 블록체인이 인정. 근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게 암호화폐인데 야, 그럼 블록체인 기술만 쓰면 되지. 암호화폐를 꼭 그 업비트에서 그건 투기잖아.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존경하지만 제 과선배지만 유시민 전 장관도 이런 논리를 펼쳐요. 블록체인은 좋은 건데 비트코인은 그건 아니다. 그건 뭐냐면 기술은 좋은데 굳이 암호화폐를 써야 되냐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건 뭐냐면 블록체인을 1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표님이 쓰신 STO 책을 한번 읽어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토시가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냐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1,000원짜리 달러를 칠게요. 1달러짜리 지폐. 그 종이 쪼가리죠. 걔는 정말로 1달러 정도의 값어치를 할까요? 아니죠.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1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건 옛날에는 그 1달러를 주면 금 1온스로 바꿔줬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 1달러지 얘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뒷배경에 금 1온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이 무거우니까
대신 금 보관증처럼 달러를 유통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죠? 그걸 금태환이라고 그래요. 바꿔준다고. 근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막 오르니까 돈을 찍어내야 돼요. 자,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미국이 돈을 찍어낸다. 그러면 실제로 조폐공사에서 윤정기로 돈을 찍어내는 걸까요? 가끔 신문에 그런 말 나오죠. 그죠? 화폐를 발행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채권을 발행한다. 그 다음에 뭐 달러를 발행한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빚지는 겁니다. 말을 우아하게 하는 것뿐이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1조 달러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누가 사줘요. 일본이나 중국이. 그러면 그 1조가 미국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1조란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찍어내면 돈이 휴지 조각이 돼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화폐를 창조한다는 건 뭐냐면 빚진다는 걸 말해요. 그 빚진다는 걸 되게 우아하게 채권을 발행한다는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화폐 발행 보시면 아, 빚진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제학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을 되게 고급스럽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채권 발행은 빚진다는. 그러니까 닉슨이 귀찮으니까 야, 내일부터 우리 달러 금을 안 바꿔줘. 네 마음대로 해. 안 바꿔줘. 그게 근본이 이제 금 탈퇴 아니에요. 내일부터 우리는 달러를 금으로 바꾸는 짓을 안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불안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유 별일 있겠어 하지만 약간 예민한 사람들, 사토시 같은 전문가들은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갖고 다니는 달러가 가치를 못 믿겠는 거예요. 왜? 얘를 언제든지 갖다 주면 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준대잖아요. 자, 그러면 달러가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가치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근데 정부가 자꾸 돈을 많이 발행해. 그럼 내가 들고 있는 돈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자, 내가 돈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달러를 지폐로 그대로 갖고 있는 방법이 있고요. 1달러짜리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돈은 자꾸 떨어지는데 얘는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돈을 갖고 있지 않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우리나라 증시 막 5천 간다고 그러고 미국 증시 난리치고. 그죠?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돈을 너무 찍어대니까 사람들은 복잡하게 저처럼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를? 내가 돈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내년에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자분들은 내가 600만 원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샤넬 가방을 샀는데 내년이면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죠? 차라리 가방을 사고 중고로 파는 게 좋다는 걸 본능적으로, 경제학 공부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안 갖고 있고 자꾸 뭐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부동산을 사고 소액인 사람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뢰가 붕괴돼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게 가다가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라는 금융회사가 무너집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전까지 돈을 풀어왔던 거와 상대가 안 되게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양적 완화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래서 미 연준 의장의 별명이 있었죠. 헬리콥터 벤이라고. 공중에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달러를 엄청나게 뿌려댄 거예요. 금으로 바꿔주지도 않는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토시 같은 사람이 야, 나 못 믿겠다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왜 쓰겠어요? 야, 못 믿는데 달러 말고 어떻게 결제를 해? 대체가 없잖아. 그랬더니 그래? 내가 그거 말고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서 보여줄게 하고 나온 게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이죠. 따라서 비트코인이 왜 나왔냐면요. 재밌는 게 암호화폐 생명은 신뢰입니다. 왜? 기존 법정화폐가 우리한테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을 찾는 화폐를 찾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블록체인은 그래서 배우셨죠? 그 대표님 수업 시간에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분산 원장. 분산된 원장이라는 뜻이에요. 원장은 뭐냐면 원래 장부입니다. 계약서. 자, 제가 앞에 있는 분한테 10,000원을 줘요. 현금으로. 그러면 이게 직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제 혹시 은행 어디 쓰세요? 주거래 은행? 아무거나. 저는 카카오뱅크거든요. 제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우리은행이요. 우리은행으로 10,000원을 송금했어요. 그러면 제 앱에서 10,000원 빠지고 선생님 앱에서 10,000원 늘어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원래는 카카오뱅크 금고에서 실제로 10,000원 빼고 우리은행 계좌에 10,000원 넣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이체하는 순간에 은행원이 10,000원 들고 가서 이렇게 보낼까요? 아니죠. 아닌 거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사기예요. 나는 실시간으로 돈을 보냈는데 실제 돈은 언제 옮겨질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옮깁니다.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3일 뒤에 정산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은 내가 거래했지만 실제 내 카카오뱅크에는 10,000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3일 뒤에 우리은행이랑 정산한다고 쳐요. 자, 그 남은 3일 동안에 돈을 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은행은 돈을 버는 거죠. 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믿다고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믿지? 혹시 내 카카오뱅크에서 이분의 우리은행을 건너가는 그 장부가 있겠죠. 그 장부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원장이거든요. 지금의 금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장을 중앙에만 보관돼 있죠. 아무도 못 보죠. 그죠? 근데 블록체인은 뭐예요? 이렇게 거래 암호를 풀어요. 암호를 풀면 이 거래가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돼요. 또 두 번째 거래를 풀면 또 블록이 형성돼요. 그 블록이 체인처럼 또 하나를 튼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맨 뒤에 계신 분이 6번째 거래를 해요. 자, 이 원장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요.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저분이 기록을 변조하려면 맨 처음 거래부터 장부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즉 원장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사토시는. 그리고 그 원장을 사방에다가 분산시켰어요. 아, 공개되면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사토시는 이걸 왜 한 거냐? 야, 법정화폐가 불안한데 이렇게 하면 법정화폐 안 써도 돼. 그리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투명해. 그러니까 우리 금으로 바꿔주지 않은 달러 쓰지 말고 이거 쓰자. 그게 나온 게 블록체인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게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예요. 근데 야, 기술은 괜찮은데 이 개고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 말고 그냥 법정화폐로 쓰면 안 되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암호화폐는 왜 필요하냐면요. 현재 지금 우리 AI 시대에 살고 있죠. AI가 되게 다양한 기술이 있잖아요. AI 중에서도 예를 들면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수많은 데이터를 막 학습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로봇, 요거는 실제 움직이는, 그죠? 로봇 기술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IoT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모든, 혹시 유비쿼터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정건 박사님이 옛날에 유비쿼터스 연구원이셨는데, 유비쿼터스는 뭐냐면 옛날에 유행하던 개념인데 어디 가나 LG U+나 SKT에서 냉장고를 집에서 사무실에서 리모컨으로 키는 거 광고 보셨죠? 그게 IoT의 아주 초창기 단계입니다. 아주 초창기 단계. 그건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주인이 가만 보니까 수요일날 7시면 패밀리데이여서 일찍 퇴근하네. 그래서 빨래를 돌리고 밥솥을 안 치네. 얘가 학습이 되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지네끼리 사물끼리 주고받으면서 야, 너 밥솥 데워. 너 온도 맞춰. 빨래 돌려. 이렇게 내가 집에 가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세팅이 돼 있는 게 IoT예요. 이게 만화 같으세요? 아니면 진짜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진짜 그렇게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실제로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게 IoT예요. 자, 그러면 블록체인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쓰는 이건 다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죠. 자, 우리가 AI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요. 자, 챗GPT 써보셨어요? 네. 챗GPT 저 모든 게 내 일상생활에 들어오려면 내가 결제를 해야 돼. 그때 쓰이는 망이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얘가 IoT,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 구글이 인수한 우리 주인은 요맘때 11월 달 환절기에는 온도를 몇 도에 습도를 몇 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얘가 학습이 돼서
내가 퇴근할 때 뭐예요? 자, 그러면 집에 있는 모든 사물들, 냉장고, 그 다음에 전기밥솥, 뭐 인덕션, 이런 애들이 다 인터넷이 있는 게 IoT잖아요. 자, 그럼 서로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한 명 대장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스트가. 야, 잘 말 들어. 오늘 수요일이야. 긴장해. 우리 주인 퇴근한다. 7시에. 야, 7시에 우리 주인 연어 먹는 거 알지? 너 연어 데워. 야, 빨래 움직여. 그리고 온도는 20도로 맞춰. 얘가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얘가. 이해 가세요?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야, 수요일 날 우리 주인 샐러드 먹는 거 알지? 특히 에그 샐러드 했는데 조리를 담당하는 인덕션이 대장 큰일 났어. 왜? 계란이 없는데? 야, 주문해. 우리 주인 주로 쿠팡에서 주문하잖아. 알았어. 그때 계란을 어떻게 주문할까요?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보세요. 사람이 하나도 개입 안 되죠. 사물들끼리 완벽하게 통신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결제를 우리가 쓰는 오프라인 법정화폐로 한다?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부자연스러워 보이세요? 부자연스럽죠. 그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아 자동차에 보면 기아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 주유해야 되는데 내가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는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 결제가 안 되죠. 그랬을 때 기아차에서 기아페이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아페이는 말이 페이일 뿐 거기에는 내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나 계좌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내 신용카드가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결제가 돼요? 안 돼요? 되게 번거롭잖아요. 되게 딱 봐도 느낌적으로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IoT로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결제는 구닥다리 옛날 법정화폐로 결제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구글페이라는 암호화폐로 거래가 된다면 나이스할까요? 안 나이스할까요? 완전 나이스하죠. 따라서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암호화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암호화폐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코인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겠죠. 구글페이, 뭐 아마존페이, 그죠? 그러면 나는 우리 집의 홈 시스템은 구글을 써요. 내 옆집은 삼성을 써요. 그러면 옆집의 삼성페이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죠. 그죠? 내 구글페이는 옆집에 아무 도움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다른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크립토 코인이란 말도 있고 토큰이란 말도 있죠. 네, 비트코인은 코인입니까? 토큰입니까? 코인입니다. 우리 루민트는 코인입니까? 토큰입니까? 토큰입니다. 코인과 토큰은 뭐가 다를까요? 네, 메인넷 하면 여기 알아두시지 만약에 모셔오는 분들은 메인넷을 모를 수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자체 공장과 유통망을 가진 걸 메인넷을 가진 걸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대부분은 예를 들면 아모레나 뭐 라네즈나 이런 게 브랜드는 있지만 그 스킨케어, 크림이나 에센스를 어디가 생산하냐면 한국 콜마라는 회사가 생산합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레시피, 그 다음에 포장 용기라는 아이디어만 갖고 생산을 위탁하는 거예요. OEM 들어보셨죠? 그러면 내가 공장을 안 가지고도 화장품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건 토큰. 근데 내가 공장을 갖고 있고 심지어 유통 필요 없는 게 올리 거래소로 전송할 때 뭐가 뜨죠? 어떤 망으로 보내겠냐고. 그죠? ERC20, TRC20, 바이낸스 그게 메인넷이죠. 그래서 한때는 서로 메인넷을 만들려고 경쟁했었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 암호화폐 업계가 몇 가지 대표적인 메인넷으로 재편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뒤늦게 나온 애들이 이 몇 개 안 되는 메인넷을 제치고 내가 주요 메인넷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죠. 야, 못하러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주라는 게 뭐예요? 유틸리티 토큰. 야, 어떤 사용성이 되는 것만 만들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에 얹히자. 그게 토큰이에요. 그래서 자,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블랙록이라는 회사의 CEO죠. 이름이 레리 핑크입니다. 레리 핑크. 남자는 핑크. 레리 핑크. 이분이 처음부터 암호화폐 우호적이었느냐? 워렌 버핏과 맞짱 뜰 정도로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한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2022년까지. 비트코인은 사기다.
투자자들이 블랙록에다가 비트코인 투자하셨을 때 안 됩니다. 그런 위험한 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암호화폐를 공부했겠죠. 진지하게 공부한 뒤에 180도 돌변해서 비트코인 ETF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신의 한 수가 됐죠. 그죠? 블랙록이 만든 ETF 중에 무려 10개월 만에 1000억 달러가 돌파한 거예요. 예, 1조가 넘었다고요. ETF에. 10개월도 안 된 사이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안 돼요. 모든 적 있으시죠? 그죠? 얘 뭐라고 불러요? 토큰이라고 불렀죠. 오히려 미쳤어요? 나 쓸모가 없는데? 자, 근데 내가 쓰는 버스에서는 얘가 통하죠. 자, 아까 전에 제가 블록체인 생태계 얘기했죠. 각자의 생태계에서 발행된 토큰은 그 안에서는 쓸모가 있어요. 근데 다른 생태계로서는 하등의 쓸모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죠. 중간에 하나 환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현재 가장 믿을 수 있는 거. 그게 비트코인이죠. 원래는. 그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태국에 가요. 그러면 원화 가지고 바트를 바로 환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화로 달러를 사고 달러로 다시 바트를 하는 거죠. 왜?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는 뭐다? 비트코인이에요. 두 가지 뜻을 가져요. 야, 너 회수권 한 장에 도대체 얼만데? 예를 들면 루민트 코인이나 루민트 한 개에 얼만데 뭘로 표시해요? 0. 몇몇몇 비트코인. 즉 특정 생태계의 암호화폐가 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익숙한 비트코인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즉 가치 척도의 수단이고 기축통화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이 비트코인이 없어진다고요? 비트코인은 100%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무작위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통화는 비트코인입니다. 그죠? 앞으로 암호화폐가 막 쓰이면 서로 간에 그 암호화폐를 교환할 유일한 기축통화는 비트코인이에요. 즉 암호화폐계의 달러인 거예요. 그죠? 달러이자 금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만든 거잖아요. 상징으로. 그죠? 그러면 토큰은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회수권을 발행하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주는 게 아니라 자, 구간별로 요금이 얼마고 내 지갑에서 얼마가 빠지고 결제가 안 되면 페널티를 얼마가 내고 얘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다 프로그램을 해서 내 전산에 넣어주는 게 토큰이죠. 앞으로 회수권이 나온다면 그렇게 발행되는 거죠. 보이지 않게 내 지갑에 들어와서 내가 버스만 타도 알아서 사전에 설정된 계약대로 빠지는 거. 그렇게 발행되는 게 토큰인 거예요. 근데 모든 자산이 다 토큰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신문기사 최근 거예요. 펀드가 유지였는데 가만 봤더니 사람들이 점점 펀드를 가입 안 하고 ETF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레리 핑크가 명령을 내려요. 야, 우리의 회사의 모든 펀드는 다 ETF로 다 바꿔. 그래서 야, 브랜드를 좀 재밌게 만들어. 아이쉐어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때 아이폰이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이쉐어즈라는 걸, 쉐어즈가 영어로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약간 따갖고 아이쉐어즈 해갖고 ETF를 만든 다음에 엄청나게 집중해요. 그래서 지금 1위가 된 거예요. 1개월 운영하니까. 자, 근데 얘가 지금 뭐 한다고 그래요, 이분이? 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ETF를 토큰화 시키겠대요. 무슨 뜻이냐? 지금 IBIT라는 비트코인 ETF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목마르냐? 얘는 주식 거래 시간이 한정돼 있죠.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거래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투자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증권사가 미국 증권사랑 제휴가 돼갖고 위탁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 주식할 때는 증권사 객장에 방문해서 미국 주식거래 허가 신청서를 썼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신청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산이 발달한 나라인데 안 그런 나라는 저 IBIT를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거 못 사요. 우리나라 국민은 비트코인을 살 수 없어. 우리나라 증권사에 저걸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증권사를 내가 직접 틀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하죠. 그 무슨 말이니까 좋은데 여전히 24시간 거래가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사면 혹시 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주식을 사고 팔았어요. 당장 현금이 들어오던가요? 이틀 뒤에 들어옵니다.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얘를 토큰으로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ETF인데 토큰으로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거래되고 전 세계에서 거래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팔면 바로 현금되죠. 실시간으로 현금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레리 핑크가 얼마나 천재냐면 이미 ETF로 전 세계 1등이에요. 이 ETF를 싸그리 다 토큰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될 것이다. 사실은 거 거짓말입니다. 정확한 뜻은 뭘까요? 모든 자산을 토큰화 할 것이다.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토큰화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미 마음 먹은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대세예요, 대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토큰을 발행하는 게 스탁 토큰 오픈하는 게 ST 변방에 있습니까?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 Coins.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혁신하기 위한 기준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스테이블 코인은 자, 미국 사람들은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야, 오케이, 허가해 줄게. 조건이 있다. 너 1테더 발행하려면 1달러 혹은 1달러에 해당하는 3개월 미만의 채권을 사. 담보로 걸어.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달러는 주면 금 1온스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그 똑같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1테더를 주면 실제로 1달러를 바꿀 수 있게 네가 쟁여놔. 그 뜻이에요. 그죠? 금은 안전하잖아. 그러면 내가 발행을 허가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1달러를 사는 게 편하겠어요? 채권을 사는 게 편하겠어요? 채권을 사는 게 편하죠. 채권은 이자를 주니까. 실제 돈은 이자를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트럼프의 속내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빚이 많죠. 그 빚을 더 내야 돼. 최근에 왜 금값이 오르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달러를 찍어낸다는 건 무슨 뜻이다? 빚을 낸다는 뜻인 거죠. 자,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누가 사줘야 되는데 잘 사주던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국이랑 일본. 근데 얘네가 안 삽니다. 왜? 달러가 너무 똥값이 되니까 안 사. 그리고 대신 그걸 안 산 대신에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10%를 안 샀어. 그럼 그 빚만큼 뭐를 사는 거예요? 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을 안 사면 미국에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트럼프는 경기를 살릴 수 없죠. 엄청 고민되겠죠. 근데 지가 옛날에 반대했던 스테이블 코인에 가만 보니까 야, 저거 허가해 주면 채권 사겠네? 그래서 한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그리고 자기는 트럼프랑 코인 만들고. 그쵸? 자,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다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400번 버스 회수권과 200번 버스 회수권 서로 안 통하니 중간에 누가 매개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널뛰어서 거래하는 중간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낸스 지갑에서 코인으로 오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수단이에요. 얘가 비트코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암호화폐 거래가 더 활성화되죠. 즉, 블록록이 추구하는 토크나이제이션을 더 빠르게 하려면 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따라서 블랙록은 이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모든 자산은 다 토큰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은 이름이 트러스트잖아요. 트러스트 인산보장. 길지만 한마디로 이런 코인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맨파워인데 우리 대표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건 있습니다. 제가 수없는 대표님이 번드시 사무실에 출근하는 프로젝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수없는 무슨 양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난 실제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근데 실존하잖아요. 그쵸? 그것만으로 안전한 거고, 저는 이종건 박사님을 이거 할 때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 강의를 가면 그 의심 많은 공무원분들한테 암호화폐를 하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달에 50만, 근데 이게 좀 어려워. 비트세이빙은 뭐냐면 코인원의 계좌가 있으면 여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내가 원하는 암호화폐를 사요. 매일 매월 적금처럼. 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얘는 스마트해서 어떻게 하냐면 장이 약간 빠지면 더 많이 사야 돼요? 조금 사야 돼요? 많이 사. 알아서. 장이 오르면 조금 덜 사. 그렇게 해줘요. 이 회사의 CTO가 누구다? 이종건 박사님입니다. 이 회사의 CTO가. 저는 이거를 저 때문에 가입하신 분이 200명이 넘어요.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한 달에 10만 원, 50만 원씩. 그래서 제가 이거 비트코인 3천만 원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하신 분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저한테 카톡 엄청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난 이종건 박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루민트에 왔는데 CTO가 누구? 이종건 박사님이래.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네. 이분이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 재단이나 이 프로젝트가 이상한 거였다면 이분이 여기 지하에서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그죠? 그거 하나로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박사님은 모르세요. 제가 이거 많이 소개한지를. 네, 엄청 많이 소개했어요. 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자, 이종건 박사님은 맨날 지켜보면서 본인이 거래해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거래하기 시켜요? 인공지능이 거래하기 시켜요. 그거를 AI 퀀트, 뭔가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고리즘 투자. 말이 멋있지만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까요? 많이 쓰여요. 결정적인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양말삭스 아니에요. 골드만삭스. 이거는 무슨 회사일까요? 혹시 아세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근데 우리들 같은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요거를 IB, 투자은행이라고 불러요. 인베스트 뱅킹. 얘는 뭐 하냐면 고객들의 돈을 몇 명 근무할까요? 골드만삭스에 하버드 대학 나온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일 거잖아요. 그죠? 골드만삭스의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는 대략 몇 명일 것 같다? 1,500명. 자, 경매 같다. 자, 1,500명 나왔습니다. 자, 또 3,000명. 네. 10,000명. 100명. 기본적으로 100명은 넘은 것 같다. 그죠? 연봉 한 기본적으로 몇 억 받겠죠. 그죠? 골드만삭스는 2017년 켄쇼라는 AI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 현재 골드만삭스에는 사람이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거래하죠. 그건 전 세계 자금의 조족지가 이만큼. 나머지는 다 기계가 투자하는 겁니다. 왜? 감정이 없어야 돼요. 돈을 거래하려면. 그렇죠? 그럼 골드만삭스만 이렇게 하겠어요? JP모건은 똑같아요. 네. 전 세계 자금은 이미 AI가 투자하는 거예요. AI가. 사람들은 모를 뿐이에요. 내가 하니까 남들도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네. 한 1,000만 원 단위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가 굴리는 돈은 얼마 단위가? 경단이에요. 경단위. 자, 왜 AI겠어요? 수만 명의 고객이 1억이란 돈을 맡겼는데 그거를 한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얘가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치매 걸리면 어떡하려고? 돈을 추킹하면 어떡하려고? AI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적용하는 그 트레이딩도 우리 이종건 박사님처럼 그렇게 AI 퀀트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건 박사님이 쓰는 솔루션은 과연 훌륭하냐?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송 때 대표님이 직접 발표하셨죠. 현재 이종건 박사님은 2018년부터 코인원에서 3가지 암호화폐만 거래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복리 상승률이에요.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산이, 이 펀드가 매년 27.3%씩 복리로 올라가요. 이더리움 50% 손실 나면 놀라운 일일까요? 그냥 가벼운 일일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만 우리 선수들은 알죠. 비트코인은 그나마 50%는 기본, 알트코인은 90%가 기본입니다. 혹시 투자해서 90% 손실을 보신 적이 있는 분? 그 보셔야 인생을 대화할 수 있는데, 제가 코스모스라는 코인으로 94%까지 간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6년 만에 원금 회복했습니다. 자, 얘가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필이면 요때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600%가 올라도 내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MDD가 큰 상품은 생각보다 잘못 빠지면 원금 회복이 매우 어려워요. 근데 암호화폐는 MDD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종건 박사님의 MDD는 얼마예요? 27%. 저건 테슬라보다 낮은 겁니다. 테슬라의 MDD가 28%예요. 저건 뭐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수익률이 얼마인지만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수익률이 10,000%면 뭐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쵸?
MDD가 큰 상품은 돈을 벌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종건 박사님의 AI 투자는 MDD가 일반 주식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잃지 않는 투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죠?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돈을 관리하려면. 근데 물론 우리 루민트는 여기에만 다 맡기진 않죠. 대표님이 분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종건 박사님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예. 앞으로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겠지만, 그렇죠?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볼 때 루미트는 심플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계좌 많이 만들면 돼요. 했던 분들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야 이거 사람을 모집하는데 설명하기 그또 아메이 알지? 아메이처럼 그런 방식이야. 그러면 그 의도는 순수한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 다단계라는 거는 영어 멀티레벨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좀 좋게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홍보하는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홍보한다는 되게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변질돼 갖고 우리나라에는 다단계 하면 불법 피라미드가 떠오르면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루민트를 왜 그럼 이 방식을 쓰느냐? 자, 만약에 루민트가 돈이 많으니까 대표님이 TV 광고한다고 쳐볼게요. 네이버에 한 달에 7% 이자 줍니다. 루민트 RWA.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신뢰가 가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코인의 생태계며 뭐 토크나이제이션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얘기해도 알아먹어 말까한데 앞뒤 다 자르고 한 달에 7% 이자. 이렇게 하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예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충분한 배경 설명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짧은 광고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한 회원들의 설명을 통해서만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표현할 때, 야, 쉽게 말하면 아메이 같은 거야. 이러면 좋긴 한데 거기에 이미지가 약간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럴 때 똑같은 말인데, 자, 나가서 회원을 데려오시는 거죠. 회원이 회원을 모셔오는 방식의 정식 마케팅 용어가 있습니다. 얘를 MGM이라고 불러요. Member Get Members. 네. 실제로 시티은행 같은 데 가면 이런 마케팅 이렇게 하시면 돼요. Member Get Members. 그래서 만약에 동료분이 야, 꼭 이렇게 해야 돼. 야, 이거를 내가 광고하면 알아듣겠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리고 그 할 돈 있으면 우리들한테 보상을 주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좀 풀어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알리면 두 가지 방식.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야, 그렇게 이자를 주고도 남냐? 그렇게 수익이 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그쵸? 우리나라는 오랫동안에 높은 수익을 내는 펀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울대 전체 동문회가 있고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만 합쳐갖고 상대 동문회가 있어요. 따로 해요. 자, 그 동문회를 하려면 돈이 좀 비싸잖아요. 돈을 걷어갖고 후배들한테 뭐 망가진 의자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걷어요?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되게 무식한 방법을 써요. 인명부라고 있어요. 인명부.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명부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명함 그대로시죠? 뭐 직장은 그대로시고요. 재택주소 물어봐요. 주소 확인한 다음에 거기 전화 온다 한 3개월 뒤에 이따만한 게 혹시 옛날 전화번호 기억하시죠? 그런 게 집으로 날아와요. 그냥 줘요. 그리고 전화가 또 와. 받으셨죠? 네. 그 동봉된 치료 용지로 16만 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매지 강매. 근데 안 낸다고 해서 뭐라 하진 않아요. 난 그걸 냈어요. 냈는데 매년 3월 달에 총회를 하거든요. 갔더니 이거 내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 돈이 얼마 안 거쳐. 예산이 겨우 5억이야. 그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이 금융이니까 어느 날 불현듯이 궁금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동문회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체고인데 미국은 하버드가 짱이니까 물론 걔네는 우리를 라이벌로 여기지 않아요. 하버드는 서울대가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하버드를 라이벌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하버드는 어떻게 하나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5년 전의 일인데 하버드는 74년 제가 연평균 수익률 23%. 최고 수익률은 코로나 직후 21년에 77.8%가 최고 기록입니다. 자, 이종건 박사님이 낸 기록이 허상입니까? 사람이 해도 23%가 나오는데 그건 금융이 발달 못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얘기예요.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버드 사람이 운영할까요? 얘네가? 얘네는 AI가 운영하겠죠. 얘는 어디에 투자하는 줄 아세요? 주식, 채권, 헤지펀드, 기업, M&A.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건 다. 자, 얼마 전에 하버드 미네스 컴퍼니가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웠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자산의 10% 블랙록의 IBIT ETF를 매수했습니다. 얘네도. 하버드 동문기금이 인정했어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제 의심하지 마세요. ETF가 된 암호화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법이 통과됐어요? 미국은 퇴직연금 계정에서 블랙록의 IBIT를 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자기 퇴직금 계좌에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어요. 통과시켰어요. 트럼프가. 자기 노후 준비로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출렁거려도 언젠가는 오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당장 내가 팔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러면 하버드만 그럴까요? 콜롬비아 대학 900일 동안 묶이죠. 그죠? 야, 원금 일부러 안 빼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다 퍼주면 회사는 뭐 먹고 삽니까? 그죠? 재단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봐요. 왜? 회사가 남아야 우리한테 보상도 주죠. 다 퍼주는 프로젝트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900일 보상 마찬가지고 영원히 가지 않는 거잖아요. 밝히지 않고 있죠. RW인데 구체적으로 뭐냐? 요거는 대표님의 말을 아끼시고 계시죠. 그죠? 왜? 보안이니까.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벼운 변화 말고 큰 변화를 보통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패러다임이 변할 때는 소위 말하는 줄을 잘못 쓰면 폭망합니다. 자, 이걸로 이제 끝났는데 이게 뭐냐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5번가 1900년대 사진입니다. 자, 안 보이는데 자, 거리의 교통수단이 다 마차입니다. 마차인데 원에 그린 거에 포드가 갓 출시한 자동차가 2대가 다닙니다. 자, 여러분과 저와 타임머신을 타고 1900년 뉴욕으로 갑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차에 들어가는 안장이나 이런 거 만드는 사업을 할까요?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할까요? 당연히 마차 관련 사업을 하겠죠. 왜? 눈에 보는 게 다 마차인데? 근데 누군가 꿈틀꿈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돈은 다 뭐예요? 오늘도 우리는 법정화폐 쓰죠. 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나는 법정화폐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10년, 15년 뒤에 이 모든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만 느낌적으로다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바뀌는 거죠. 왜? 레리 핑크가 바보겠습니까? 모든 자산을 토큰화 한대잖아요. 그죠? 그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행히 마차편에 있는 거예요? 차편에 있는 거예요? 럭키가인 거죠. 럭키가인.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은 아직도 법정화폐를 믿고 있겠죠. 심지어 야, 비트코인 그거 이딴 거 너 나이 먹고 50 먹고 왜 그러니? 그딴 거 하지 마. 그러면 되게 측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 안 데려오셔도 돼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그냥. 굳이 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도움받은 사람이나 도와주고 싶거나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야, 네가 지금 왼쪽의 사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의 사진의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분만 데리고 오세요. 저는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죠? 우리가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특히 좀 금융 쪽에 포커스를 뒀으니까 좀 약간 금융 기법이나 이렇게 좀 약간 아니면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 있죠. 팩트. 그런 분들한테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름이 신승식이잖아요. 별명이 3S예요. S가 3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하면서 소개하려고 어느 날 제 인생의 좌우명을 다 S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얘가 모든 거에 다 통해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되시면 써먹어 보시고 아니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첫 번째 S가 제일 중요해요. 하루 고민했어요. 이종근 박사님이 하시네? 괜찮은데? 대표님 만나봤어. 괜찮은데? 그럼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알아보고 해도 되죠. 근데 제가 글쎄요, 저는 사기도 많이 당해봤고 돈도 많이 뜯겨봤고 실패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반대로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놓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은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이에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안 해보고 나중에 그거 했을 거리라고 하는 후회가 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훨씬 기분이 더러워요. 네.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의 듣다가 만약에 누가 왔는데 괜찮겠다 싶으면 바로 가입하고, 그죠? 테더 구입하고, 해보시고, 주변에 전파하고, 해보고, 어떻게 하는 고민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게 제 첫 번째 좌우면 저는 일단 하고 봅니다. 저지르고 봐요. 조지 버나드 쇼라고 아주 미국의 유명한 슬라이드 엣지가 뭐냐면 아주 사소한 작은 차이를 말합니다. 자, 거창하게 시작을 나를 작게 변화하는 티 안 나지만 사소하지만 작은 거. 예를 들면 옷을 좀 바꿔 입을까? 아니면 대표님 복습을 한번 해볼까? 오늘 만나는 사람 한 사람한테 루민트를 얘기해 볼까? 너무 거창한 목표를 잡지 마시고요. 목표는 잡되 슬라이드 엣지 아주 작은 거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제가 금융 강의를 하면 자기는 작심삼일이네. 얼마나 좋은데 1년에 일주일에 마음을 2번 드시면 되는 거잖아. 작심삼일이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래요. 난 마음만 먹으면 잘하는데 마음이 안 먹어진대. 혼자만 있으면 돈 벌 것 같지만 저희 집이 장충동이에요. 떡볶이 골목으로 있어야 그 중에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쵸? 나눠야 됩니다. 스타트 라이트 나우 시작하시고요. 슬라이드 엣지 아주 작게 조금씩 차별화를 가지고 쉐어 투게더 함께 나누시면 우리 룸민트 공동체에서 저도 돈 벌고 여러분도 돈 벌고 그리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그리고 저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한테 이걸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제가 돈이 많아. 어제 한 번에만 팁 할거 할 것 같아. 내가 싸가지가 없어. 사는 게 엉망이야.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전파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좋은 티켓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만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쉐리 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시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 잘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사람이. 나머지는 AI가 투자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재밌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강의가 좀 되셨을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